자, 안녕하세요. 네, 비단길 캡틴입니다. 지난 한 주간 대응들 잘 하셨는지, 이제는 월 말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면서 다음 주 시장, 그리고 그 향후에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면서 대응 전략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간단하게, 기술적인 거, 부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시장이 확 내려앉았죠. 주말 사이에 금요일 날 내려앉아서 이렇게 장대 눈에 보시듯이 최근 캔들 중에서 가장 긴 음봉을 주면서 내려왔죠. 그런데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저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5월 달에 6월 달에 금리 인상할 거야, 미국이. 금리 인상할 건데 25bp 한다고 했다가 이제 50bp까지도 할 수 있어. 0.5도 올릴 수 있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동안 시장은 선반영도 하고 그거에 대한 체력도 키우고 했었는데, 왜 갑자기 또 파월 입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왜 이렇게 이틀 동안 잘 올라가다가, 뭐 때문에 올라갔어요? 기업의 실적, 테슬라의 실적,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끌어당겨서 올라가다가 왜 음봉으로 두 개가 내려왔느냐? 파월의 입에서 금리 인상 25bp를 얘기하던 파월이 이제 50bp는 할 수 있다. 거기에다가 5월 달에도 하고 6월 달에도 하고 7월 달에도 할 수 있다. 미국은 FOMC가 이제 5, 6, 7 연속으로 있죠. 있는 동안 계속해서 할 수 있다. 계속 50, 50, 50 뭐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래도 그것도 어느 정도 시장에서 반영을 하고 감안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였어. 근데 생각보다 많이 빠지죠. 그거는 뭘까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전문을 찾아봤는데 파월이 얘기했던 부분을 이런 얘기에서 거기 주된 내용의 이야기를 끌고 가는 게 어디와 비교를 하냐면 석유 파동이 있었던 그 시절, 그러니까 금리가 막 20% 이상 올라가고 했던 그 시절에 빗대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금리가 그때처럼 막 그런 식으로 치솟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가능하지, 그럴 일이 없다라고는, 있을 수도 있죠. 없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뭐 그렇게까지 가기야 하겠냐라고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죠. 하지만 뭐예요? 파월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시장이, 그러니까 다른 뭐 금리 인상을 하고 50bp를 하고 이런 거보다는 그 당시와, 그죠? 그 당시와 비교를 했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러면 얘가 이제 죽을 거냐 말 거냐,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경제 지표들 발표되는 것마다 다 찾아가면서 그거를 해석해가지고 그죠? 뭐 국채 수익률이라든가 국채 금리라든가 아니면은 또 환율의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 갖고 어떻게 할 수는 없어. 시장이 흐르는, 돈이 들어오는, 그죠? 그리고 주가의 위치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걸 보면서 판단을 하고 준비를 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거의 지표는 어차피 차트예요. 그죠? 악보. 이 연주가 어디로 흘러가고 있고, 클라이맥스를 어느 쪽으로 가고 있고, 그지? 도돌이표를 해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다 악보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서 해석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다. 그죠? 그렇다고 차티스트처럼 악보를 갖다가 맹신하고, 아니요. 앞으로의 악보에 지금 현재 이 순간 연주되고 있는 이 순간 이후는요, 그려나가는 거예요. 작곡자가 그려나가는 족족 우리는 뒤에서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연주를 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우지수가 보이시듯이 이렇게 내려앉았습니다. 지난주 시황 영상의 제목이 뭐였어요? 자, 우리 딴 거 볼 거 없이요. 21선과
60일선의 배열. 그죠? 20과 60이 골드가 난 상태다. 여기 까만색이 20이고요. 녹색이 60이죠. 골드가 난 상태이다. 그러면 얘가 다시 데드를 치고 이렇게 내려올 것이냐, 60 밑으로. 아니면 62에서 20이 이렇게 다시 위로 돌리면서 정고점을 돌파할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여기서는 데드 치고 내려오느냐, 올라가느냐, 둘 중에 하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이거를 알고 대응하는 것과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대응하는 거는 차이가 있다. 자, 이제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내려왔으니까 20일 전 종가는 밑으로 내려가죠. 그럼 21선이 계속 내려온다가 되겠죠. 60일 전은 이쪽이 어디가 빠지고 있으니까 옆으로 가던가 위로 가던가. 그치? 정밀하게는 60일 전 종가하고 비교를 하면 되겠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얘가 급반전해서 양봉을 장대 양봉을 주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가지 않는 이상은 20과 60의 데드 크로스가 예상이 된다. 그죠?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대응할 건지를 갖다가 우리는 준비하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냥 막연히 당연히 올라가거나 빠지던가 둘 중에 하나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그 다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준비하고 있으려면 당연히 주가 움직이는 순서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데드 크로스 예상이죠. 이거는 20과 60의 데드 크로스가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 밑에 주가가 내려가다가 지지 라인이 어디가 있을 것이냐. 그걸 찾으면 되죠. 저점. 여기 부분에 뭐 지지받고 했던 여기 언저리를 갖다가 지지해주면 가장 좋은 그림인데, 여기 지지받고 내려오다가 저항받고 올라가니까 또 지지받고 했던 자리가 지지되면 좋았다 했는데 여기가 깨지는 모습이니까 이제 그 다음 지지 라인은 저점입니다. 그죠? 거기에 또 480선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그러면 여기 언저리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라고 열어두고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20과 60이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고 20이 골드 쳤다가 이렇게 데드 치고 내려오는 모습을 우리가 지금 대비를 하는 거잖아. 데드 치고 내려서 캔들이 먼저 이렇게 쭉쭉쭉 내려오겠죠? 그러면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얘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몰라. 근데 좀 전에 설명했죠. 어디까지 일단 다음 지지라인. 전저점 또는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480선 이평선. 여기 언저리 오면 여기까지 온다는 게 아니라 여기 전에서 돌릴 수도 있고요. 여기 다음 지지라인이란 얘기죠. 여기까지 왔을 때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왔어. 그 다음 순서는요. 데드 크로스가 났으니까 요 위로는 또 올라가야 돼. 21선 위로는 주가가 올라갈 것이고 보통 61선 전후 있는 데까지는 확률적으로 높은 확률로 가주더라. 넘어갈 수도 있고요. 들갈 수도 있는데 보통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가주더라. 그 다음 순서는 20이 돌아서 캔들이 2위로 21위로 올라오면 돌아서 61선 위로 골드가 나던가 아니면 골드 내지 못하고 이렇게 꺾이던가. 첫 번째 데드 치고 내려올 때는 겁먹을 거 없다. 그러나 골드 내로 올라갔는데 올라가지 골드를 주지 못하고 데드 쳤다가 전저점이 깨졌을 때 이렇게 N자가 나왔을 때는 이때는 겁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데드 치고 이렇게 내려와도 크게 겁먹을 거 없다. 겁먹을 거 없다라고 된 거죠. 왜? 밑에서 사면 돼요. 우리 계속 얘기했죠. 지난달 말에도 현금 비중 늘려라. 그래서 막 70%까지도 저는 현금 비중 갖고 있는 거고, 지금 요번 달은 음봉이다. 음봉의 각도가 중요하다는데 이제는 각도가 세게 내려오는 각도이기 때문에 글렀어. 전저점 돌파하면서 막 세게 올라가는 5월달에 뭐 올라가고 뭐 세게 올라가고 그런 모습은 이제 긁는 모습이 되죠. 아직은 몰라. 사실은 뭐가 각도는 딴 거 없어요. 지금 좀 저번 주에 설명드렸던 20과 60의 데드 크로스냐 아니면 위에서 돌리느냐. 위에서 돌리는 거면 조정이 약하게 주고 올라가는 거고요. 얘가 데드 크로스가 나면 깊게 빠지는 건데 데드 크로스가 나는 그림이 될 가능성이 현재는 높다. 현재까지 데드 크로스는 안 났지만 데드 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높아. 그러면은 그 다음 순서를 갖다가 우리는 미리 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준비는 딴 거 없어요. 밑에 가면 사야 돼. 사서 20일 위로 올라온다는 건 100%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0일 올라왔을 때 60일 전후 까지는
열어두고 그 다음에는 순서는 20, 60과 골드. 그러면 골드가 칠 거냐, N자로 꺾일 거냐, 아니면 골드가 안 나고 꺾이다가 전저점 또 지켜주면서 쌍바닥으로 올라갈 거냐. 요거밖에 없어요. 되게 단순하게 움직이지. 그 다음에 골드 치고 올라갈 거면 캔들이 먼저 60을 뚫고 올라간다. 근데 우리는 이거는 나중 문제고, 이건 나중 문제고요. 그 다음에 60 전후 있는 데까지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 그러면 당장 데드가 나기 전에도 자, 지금 내일 우리 시장이 열렸어. 열리면 미국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빠지겠죠. 빠져서 시작할 때 어떻게 돼야 돼? 미국 시장 입장에서도 60까지는 다시 내일이 됐던 언제가 돼. 뭐 며칠 요번 주 안에도 다시 반등을 줄 수 있다라고 열어둬야 됩니다.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미국의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월, 화, 수, 목 해갖고 계속해서 열려. 아마존, 애플, 뭐 캐터필더부터 시작해갖고 주요 기업들이 열리죠. 시장이 조정을 보이는 4월달 내 동안도 들락달락 할 건데, 들어줄 때, 이 양봉들이 들어줄 때 뭐 때문에 들어줬어요? 결국 우리가 예상하고 얘기했던 기업의 실적,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그죠? 또 마찬가지예요. 또 들어준다? 모습은 안 좋게 흘러가지만 들어줄 때는 뭐가 기업의 실적. 근데 줄줄이 있다. 월화수목. 월 말에. 그쵸? 그러니까 지금 내려갈 때는 크게 겁먹지 말고 나는 좀 현금화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현금화를 해야겠다 그러면 들어줄 때 60일 정도를 갖다가, 그죠? 들어줄 수 있는 포인트로 잡으면 되겠지. 그리고 나서 내려갈 때는요, 여전히 매수야, 매수. 여전히 매수입니다.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나스닥 볼게요. 나스닥은 요거는 볼린저 밴드가요, 하한선에 치켜들면서 여기에 모습이 안 좋았어. 그쵸? 여기에 모습이, 특히 요날 5일선 위를 안착을 해주면 종가가 그래도 뭐 희망이 좀 있어 보이는데, 다시 5일선을 깬다 하더라도 이저점 맞기를. 근데 이날 5일선을 깨고요, 그 다음날 내려올 때는 전저점을 깨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여기 전저점을 깬 건 그건 향후 문제고, 요날 5일선을 지켜주면서 외바닥을 만들지 못했던 게 여기에 이 저점을 깬 것 자체가 의미가 크게 없어져 버렸다. 그 다음에 볼린저 밴드가 3개가 다 내려가는 이런 모습이 나. 이것도 어디가 이제요, 전저점밖에 없다. 여기도 똑같죠. 여기 라인을 갖다가 지지해주면, 근데 잘 지지해줬었어. 근데 이게 깨지면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저점을 지켜줄 거냐 못 지켜줄 거냐, 그거가 이제 캔들상으로는 문제고, 이평선상으로는 똑같다야. 60과 20이 이렇게 되면 데드크로스죠. 벌어지죠. 20일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어디까지 내려왔다 올라갈지가 모르지만 일단은 전저점의 1차 지지라인이 될 것이고요. 들락달락 또 양봉은 줄 거예요. 기업의 실적, 이걸로 줄 것이다. 근데 금리와 경기, 기업의 실적, 이거의 싸움이죠. 미국이 전 세계의 경제 패권을 갖다가 쫙 땡기면서 자기네 일자리가 넘쳐나, 미국은.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경기가, 기업의 실적은 좋잖아요. 그런데도 금리 인상 문제로 이렇게 안 좋아져. 근데 우리나라나 뭐 이렇게 다 쉬는 거, 우리나라도 어떻게 돼요? 지금 러시아의 저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래 팔고 있던 팔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팔로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던 그 캐파도 미국에 뺏기고 있는 상황이다. 공급망 재편에 의해서. 그런 상황이라면은 우리는 이만큼 수출을 해서 먹고 살고 있다가 어떻게 전쟁 문제로, 그죠? 러시아에도 못 팔고 어디도 못 팔고 그러면서 또 팔로를 뺏기고, 그 다음에 기존에 우리가 영역 장악하고 있던 것 중에서도 미국으로 또 뺏기고, 그러면서 줄어들죠. 그러면서 흑자가 나서 우리는 무역으로 먹고 살던 나라죠. 수출을 해서. 근데 흑자에서 지금 적자, 그것도 사상 최대 적자로 계속 들어가고 있다. 그럼 이게 무슨 문제예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가 적자래, 계속. 그래도 사상 최대로.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미국이 금리 인상을 이런 식으로 한다. 만약에 5월 달에
50bp, 6월 달에 50bp, 7월 달에 50bp, 뭐 이렇게 막 올린다 그러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안 올리면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자본들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을 이유가 없잖아. 그죠? 환율의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 미국으로 들어가겠죠, 다시. 그래서 어떻게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도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줘야 우리나라에 돈을 맡기면서 이자를 미국에 넣어놓는 것보다 더 많이 가져갈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 미국이 더 금리가 높으면 당연히 미국에다가 돈 넣어놓겠죠. 이자를 많이 주는 데다가. 이해가 되시나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그게 주식시장에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을 살 이유가 없잖아요. 미국으로 가져가면 되는데 달러를. 금리가 미국이 더 높은데 이자가 더 높게 금리라는 건 땅아 이자를 더 높게 주는데 우리나라보다 미국에다가 넣어놓으면 우리나라에 놔둘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을 팔아서 어떻게 해요? 미국으로 가져가는 거지. 쉽게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죠. 그래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더 올려야 돼. 그러면 또 어디에 영향을 줘요? 주식만 얘기하자면 이렇지만 한두 군데가 아니죠. 미국의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당연히 올려야 되고 더 올려야 된다. 미국보다. 이러면 이자라 그랬잖아요. 부동산에 문제가 되죠. 부동산에 왜 문제가 돼요? 빚을 내가지고 강남에 서울에 아파트를 샀어. 30대 40대가 무진장 많이 샀대. 요번에 저금리 때 코로나로 인해서 확 빠지면서 저금리 제로금리 지금 이런 이 상태에서 싸게 대출을 막 해줬어. 돈을 풀었으니까 이걸로 어떻게 집을 샀어. 그래갖고 집값들이 막 올라갔어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하면서 우리도 금리 인상을 더 해야 돼. 그러면 이 당시에 변동금리로 만약에 3%에 이자 3%에 집을 샀어. 그래갖고 막 3억 대출. 그래갖고 한 달에 한 150만 원 정도 이자가 나가. 이랬던 사람이 지금 연말 정도, 내년 초 정도 되면요. 지금 대출을 받고 집을 살라 그러면 한 4.5 정도, 5% 정도, 요 정도 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우리도 요번 달에 금리 인상을 했고, 그죠?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그런데 이게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떻게 돼요? 거의 따블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8에서 9%. 그러면 어떻게 돼? 이 당시에 150만 원 내던 이자 내면서 집을 산 사람, 집값은 올라간 건 좋아요. 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지금 30만 원씩 이자가 올라갔다. 이것도 부담스럽죠. 한 7, 80이 올라갔어. 근데 지금보다 2배가 올라간대. 그러면 30만 원 내던 사람들이 400, 500을 내야 돼. 이자가. 내년 초 되면, 올해 말 되면. 그러면요. 150 이자 내던 사람이 400, 500의 이자를 내면서 이 집을 유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집을 포기하겠지. 그러면 생각대로 집값이 많이 올라갔으면 집을 팔아서 빚 갚고 그 차익을 수익을 내면 되잖아. 왜 안 돼요? 떨어질 거 뻔히 알고 이자가 비싼데 누가 집을 사냐고.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경매로 나오던가 이자를 못 내서 경매로 나온다던가 아예 포기를 해버린다던가. 그치? 그럼 어떻게 집이 쏟아지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집값이 폭락을 하지. 금리 인상은 부동산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게 돼 있죠. 역대적으로 우리나라 IMF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금융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일본의 위기도 마찬가지였고요. 중국의 위기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뭐 때문에 지적돼요? 부동산 대출에서부터 시작되고, 그지? 은행들이 문제가 되면서 터진 거죠. 이거라고, 결국에는. 근데 지금 계속해서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금리가 올라가는데 집값이 올라간다? 물론 올라갈 수 있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계속해서 이거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아니 건자재 값이 올라가고 뭐가 올라가고 그래서 인플레를 잡으려면 금리를 인상을 해야 돼. 금리를 인상을 하면 집값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계속해서 부동산에다가 나는 몰빵하면서 투자를 하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지금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집을 사시려고 준비하시는 분이 있다면 한 2년 후에 3년 후에 그쯤의 상황을 봐서 아주 싼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게 10%가 빠질 거냐 20%가 빠질 거냐 하루만 해도 그러니까 며칠 사이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주식도 요동을 치는데 이거는 좀 잘 봐야 됩니다. 과거보다도 지금은 역대급으로 돈이 풀린 상태예요. 그걸 갖다가 확 다시 회수를 한다? 이거는 어떤 현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리고 계속 말씀드렸듯이 지금은 또 변혁의 시대죠. 뭐가? 결제망이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결제망 자체가 반으로 나눠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게 뭐야? 예전에 전체가 하나로 어디다가 수출하든 할 수 있었던 상태, 우리나라 입장에서만 봐도요. 그랬다가 캐파가 줄어들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흑자가 적자로 돌아서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거기에 공급망까지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된다? 화폐 자체가 또 개혁을 주면서 디지털 화폐로 갈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여기서는 이런 시기에는요. 그냥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좋아요. 뭐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돈 쫓아다니면서 뭐 투자를 하고 이러는 것보다 숨죽이고 내 돈을 갖고 있는 돈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좋다. 주변에도 뭐 집 사겠다. 집을 좀 근데 타이밍이 안 좋다라는 거지, 지금은. 오히려, 그죠?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연결되는 거죠. 근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주식이 계속 올라가고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다 그랬어요? 아니, 돈을 회수해갖고 금리가 올라가. 달러를 연준에서 탁 땡겨갖고 어떻게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면서 금리가 올라가도 뭐가 그만큼 경기가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서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고 일을 많이 한 사람들이 월급을 많이 받아서 그걸로 또 소비를 하고 이런 사이클이 계속 순환하면서 경기가 좋아져. 이러면은 금리가 올라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유가가 올라가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주식시장도 올라가고 부동산 시장도 버티면서 올라가고 하는 여력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게 안 이루어지면 경기가 뒷받침을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 상태에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끝나는 거지. 그쵸? 주식시장도 끝나고 부동산 시장도 끝나고 자산 가치에 하락을 주기 때문에 당연히 끝나. 현금을 거기다가 디지털 화폐 개혁까지라는데 그러면 화폐의 가치까지도 문제가 돼요. 실물 자산의 가치, 부동산이 됐든 뭐가 됐든 이런 거의 가치도 떨어지는데 그러면 돈을 갖고 있어요. 돈의 가치도 떨어져. 그럼 뭘 해야 되냐? 그러니까 아무도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용히 있는 게 가장 좋으면서 눈치를 딱 보면서 그지. 그래서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뭐라 그랬어요? NFT, 메타버스, NFT라던가 그죠? 또는 코인 뭐 이쪽 시장이 당연히 대안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열어두는 거지. 지금 코인도 누구도 모르죠. 왜냐하면 이게 자산으로 가치를 하냐. 그러면 부동산이나 이런 쪽과 같이 주식과 같이 그런 자산으로 평가를 할 것이냐 아니면 대체 자산으로 걔네가 문제가 되더라도 얘는 괜찮아. 이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른 게 다 문제가 돼도 코인 쪽이나 아니면 NFT, 코인이나 토큰 이쪽 시장이 이쪽 돈은 안전하게. 왜냐면 명분은 분명히 있거든. 블록체인으로 얘네는 괜찮아. 이런 문제가 또 일어나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여러분 눈치를 잘 보고 있고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보다 좀 빠르게 체킹하면서
내 자산을 지키고 또는요 내가 어디 가서 돈을 벌어야 될지 이런 것들도 체킹하시는 게 주식도 중요하지만 그 중에 아주 일부예요. 주식은 경제 부분의 아주 일부분이라고.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근데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죠. 비유를 하자면 사람의 신체에다 하면 심장이 주식시장이 죽는다고 죽지는 않으니까 심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눈이라던가 그죠? 이 정도의 아주 중요한 부위는 될 수 있다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전저점 여기를 지켜주냐 안 지켜주냐. 자, 어찌됐건 60과 20이 데드크로스가 나는 그림이다. 20일 전이 저 위에가 빠지기 때문에 며칠 지나면 자연스럽게 데드가 납니다. 그래서 요 골드가 나고 내려오는 게 아주 중요했다. 데드가 나기 때문에 데드가 나도 어디까지 빠지든 21선 위로는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현금을 지금 이 시점에서도 지난주에도 계속 똑같은 얘기했죠. 50% 이상은 갖고 있어라. 갖고서 움직여라. 뭘 하더라도 5월달 양봉점에서 올라간다 하더라도 50% 이상은 현금을 무조건 갖고 있으면서 저 밑에 내려갔을 때 흐름을 보면서 얘가 여기를 지켜주는지 아니면 여기 깨고 내려가는지 어차피 사면 돼요. 사면 올라오지만 어떻게 돼?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오는지 여기까지 내려왔다 올라오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키고 올라오는지 20과 60에 대들을 안 주고 올라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쏘는 타이밍도 다르지만 쏘는 강도나 속도도 달라져야 돼. 이제는요 더 천천히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등 줄 때는요 더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갖고 있던 것 중에서 이 비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을 하지 않으면 맨날 100%요. 그러면 빠질 때는 조금 갖고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빠질 때는 조금 갖고 있고 올라갈 때는 주식을 많이 갖고 이게 정상이죠. 근데 대부분은 반대로 합니다. 빠질 때마다 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빠질 때는 비중이 늘어나고 올라갈 때는 올라갈 때마다 자꾸 챙기다 보니까 주식 비중이 줄어들고 현금 비중이 늘어나고 또 그러면은 또 고점에서 사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지금은 어떻게 된다? 또 하나 섹터가 뭐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바닥에서 움직여주긴 해요. 얘네가 움직여주는 폭보다 어떤 게 더 세? 그 밑에 땅. 삼성전자의 밑에 땅. 그죠? 반도체가 됐던 소부장이 됐던 DDR5 관련주가 됐던 기판 관련주가 됐던 이쪽 섹터. 그러니까 조금 작은 섹터. 그 관련한 애들이라도 그 중에서도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애들.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자율주행 또는요 자동차 부품 현대 기아 이거 바닥에서 반등은 나오고 있지만 이런 애들보다는 어떻게 돼? 그 다음에 2차전지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이런 애들보다는 어떻게 해요? 뭐가 더 강해요? 밑에 소재 장비 관련한 2차전지 관련한 이쪽 섹터가 훨씬 더 강하죠. 그러면 뭐에서 놀아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죠. 지금 어차피 시장은 개별화되고 실적장으로 들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 안 빠지는 애들은 안 빠지죠. 시장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이렇게 위에서 움직이는 왔다 갔다 이러고 있는 애들이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올라가고 있거나 대덕전자, 해성DS, 자화전자, 그지? 또는 심택, 기판 관련한 애들, 이스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이런 애들은 안 빠져요. 시장보다 되게 강해. 그리고 지금, 이슈가 되는 먹거리 관련한 애들, 그죠? 리오프닝도 그렇게 강하지도 않아요. 무슨 일이 벌어요? 사람들의 심리가 결국엔 여기에 주식의 시장에 다 녹아드는 거잖아. 야, 이러다가 또 다른 또 팬데믹이 올지, 빌 게이츠도 계속 떠들어대고, 그래서 다음에는 뭐가 온다. 심지어 우리나라에선 안철수 씨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2, 3년 후면 다른 팬데믹이 또 올 수 있다. 우리나라의 빌 게이츠야, 그지? 불안해요. 지금 우리가 마스크 빼고는 다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이어도 결국에 머릿속에 남는 건 이제 여러 명이서 식당에 갈 수 있고 12시 넘어까지 술 한잔 먹을 수 있고 노래방도 갈 수 있고 이게 끝이야.
그거 갖고 지금 경제가 이제 풀렸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옥죄고 있던 자유가 조금 풀린 것 뿐이라는 거예요. 경제가 풀리는 건 아니죠. 경제 활동을 한다고. 기사 뭐라고 나왔어요? 이제 풀려서 기업으로 이제 일을 하러 갔더니만 니들 이제 경쟁 상대는 로봇이야. 로봇하고 경쟁해야 돼. 거기서 지면 니는 집에 가서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냥 먹고 살면 돼. 예전에 벌써 했던 우리가 몇 년 전부터 했던 얘기. 그 얘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얘기.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세상 자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흐름을 좀 어떻게 실적장은 이미 시작된 걸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대신에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가야 되지만 지금 이런 흐름이라면 막 날아가면서 이제 장이 쫙쫙 올라간다. 아니 금리를 인상하고 돈을 회수하는데 돈이 풀려야 돌지. 그죠? 좋을 건 하나도 없어요. 단 하나 희망이 있다면 그 돈을 회수하는 속도보다 경기가 좋아지고 회복되는 속도가 빠르면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올라갈 수 있으나 악재 속에서 그나마 버팀목이 되는 희망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나 이것도 한계가 있어. 결국에는 뻥 터지게 돼 있어요. 그 뻥 터지는 시점을 우리가 찾는 건데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악보에 작곡가가 그거를 만들어가는 이 그림을 이 악보를 만들어가는 작곡가가 여기가 클라이막스입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로 들어갑니다. 내려오는 그죠? 고조시켰다가 내려오는 그 타이밍을 작곡가가 그릴 때 우리는 그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을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지금은 조심해야 되는 시기다. 아니면 어떻게 되는 시기? 지금은 돈을 매수를 해서 지금 베팅을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게 나오겠죠. 근데 지금은 계속 얘기했지만 5월 달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자, 이거 이제 월봉을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나라 시장을 일단 먼저 보자. 자, 우리나라 시장 잘 버티고 있죠. 제가 아주 기쁘죠. 장중에도 계속 우리 식구들 다 맨날 얘기하잖아. 자, 이거 우리가 그린 그림대로 잘 버티고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음봉. 아주 좋아. 그랬잖아. 그랬는데 이제 미국이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죠. 이 60과 20이 골든한 거. 이것도 아주 잘한 상황이다. 심지어는 5와 20도 골든하고 내려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이제는요, 전저점 여기를 테스트하러 내려오겠죠. 이것도 깰 수도 있고 깨지 않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또 하나 똑같아. 60과 20이 골드가 난 상태라 다시 데드가 나도 또 22로 올라가는 캔들이 올라가는 모습은 나올 겁니다. 데드가 나서 이렇게 내려온다 하더라도. 근데 걱정거리는 뭐냐면 당연히 추세가 60이 이렇게 내려오는 중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도 그렇지만 볼린저 밴드가 수축하고 있는 상태에서 확산하는 자리에서 이게 나오고 있다. 만약에 내일 갭 떨어져 갖고 확 급락 나오는 게 나온다 그러면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수축했다 확산할 땐 두 가지야. 확산하는 자리는 어디예요? 21선 미치니까 21선을 돌파하면서 확산이 나오던가 전저점을 이탈하면서 확산이 나던가 둘 중에 하나죠. 근데 확산이 나왔다는 건 모였다가 벌어지면서 그 위든 아래든 한 방향으로 벌어지는 거기 때문에 강하게 빠집니다. 강하게. 빠지면 강하게, 올라가도 강하게. 세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죠. 그때 우리가 하나 밑에서 지지라인으로 볼 수 있는 건 전저점, 1차적으로. 여기가 깨질 경우에는요, 큰 그림의 이저점도 깨져. 그럼 월봉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것도 확산하면서 빠진다. 그러면은 되게 크게 빠질 수도 있겠지. 그러면 여기가 버블이 터지는 자리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것까지는 아니다. 왜냐면 버팀이 될 수 있는 실적, 기업의 실적, 특히 미국 기업의 실적들이 아직도 살아있고 미국이 살아서 움직여준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아직은 살아있다가 됩니다. 그죠? 나스닥 또는 코스닥도 마찬가지. 코스닥도 마찬가지. 아주 이뻐. 근데 수축하고 있었어요. 수축하다 조정도 아주 올라가고 조정도 아주 약하게 20과 60. 여기서 외바닥 이제 내려갔으니까 쌍바닥 만들면서 여기 외바닥 쌍바닥 만들고요. 날짜가 조금 안 맞아. 20 밑으로 내려갔으면 20일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너무 빨라 쌍바닥 만든 게. 그래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이랬죠. 그러다가 월말 월초 지나면서 얘가 21선
특히 월 초 지나면서 21선 위로 기어오려면 그때는 배팅 쏘는 겁니다. 이 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였는데 얘가 밑에 단으로 내려앉아 버리면 얘는 5월달이 되건 6월달이 되건 향후에 세게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저 위에 고점, 그죠? 여기에 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가는 모습은 아니다. 그러면 지금 여전히 보여. 지난 달에도 얘기했지만 월봉을 이제 볼게요. 월봉을 보시면 지난 달에도 자 얘가 반등을 주지. 지금도 말했잖아요. 반등이에요. 하락 기조죠. 올라가다가 얘가 꺾였어. 뭐가 꺾였냐면 앞에 양봉의 저점을 종가상 깨고 반등 주고 팔 수 있는 기회 주고 자 여기 올라갔을 때 전고점을 돌파했으면 괜찮아. 또 가는 거야. 그 추세가 깨졌다 하더라도. 그런데 실패.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장대 음봉. 앞에 양봉을 또 깼죠. 그리고 양봉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반등이잖아. 이것도 뭐예요? 반등. 그래서 뭐라 그래 표현했어요? 이게 바닥이 잡힌 거냐 데드캣 바운스냐 이것만 갖고는 이거는 그냥 데드캣 바운스 말 그대로 반등. 그 다음 순서는요. 조그만 음봉. 이 앞에 양봉을 저점을 종가상 깨트리면서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여기 앞에처럼 이렇게 깨고 내려오는 이런 음봉이 아니라 조그만 음봉. 요게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요게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양봉이 이렇게 요 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요런 양봉이 나오면 이게 뭐라 그랬어요? 월봉이니까 캔들 하나는 20개 일봉에서 20일 동안 내려왔고요. 20일 선이야. 내려왔고요. 20일 선이 올라갔겠죠. 양봉 주면서 다시 20일 선이 내려오는데 조그맣게 내려와. 이 저점을 안 깨야 어떻게 돼? 조그만 음봉. 그래서 조그만 음봉. 그래야 어떻게 돼요? 얘가 돌아서 다음 달에 양봉을 주면 21선이 이렇게 되는 건 이게 21선의 쌍바닥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린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요번 달에 음봉으로 이렇게 깨고 내려온다 이러면요. 재미가 없어진다. 맞나요? 자, 이렇게 보세요. 요번 달에 어떤 위치에다 갖다 놓고 끝내냐가 되게 중요하다. 왜? 6개월 선이잖아요. 지금 여기가 월봉은 120선과 일봉의 120선과 맞추기 위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여기가 빠지죠. 여기가 더 낫죠. 6개월선은 내려가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21선 그러니까 6개월선 위에서도 시작할 수도 있었어. 다음 달 시작. 그러면서 양봉을 만들어주면 이건 게임 끝이에요. 그냥 가는 거. 6개월선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저항이 되겠지만 그 다음 달에 훅 빠지기 때문에 6개월선은 어떻게 그 다음 달 요게 빠지는 달에 살짝 눌러주고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돼요? 확 돌면서 위로 이 고점도 돌파하는 그림. 이게 되려면 금리를 인상을 하더라도 어떻게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애들이 가야 돼. 근데 이렇게 여기를 돌파해서 끌어당기려면 뭐가 좋아야 돼요? 기업의 실적이 되는 업종, 2차전지 또는요 반도체 등등 몇 개가 있죠. 얘네들만 어떻게 얘네만 가면서 돈이 수급이 딱 몰리면서 걔네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 SDI, LG 솔루션 그지? 이런 애들이 어떻게 끌고 가야 된다. 거기에 받쳐주는 카카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이런 애들이 받쳐주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시장은 여기를 돌파해서 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고 있는 중인데 미국이 어제 장대 음봉이 나왔어. 그래서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뭐만 보면 돼요. 20과 60의 데드크로스 그죠? 아니면은 데드크로스가 나지 않고 위로 가느냐 그것만 보면 된다라고 지난주에는 했지만 요번 주는 이제 이 양봉의 저점이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순서는 깨지면 이거는 힘들어지고 왔다 갔다가 오래 갈 수가 있고요. 지금 모습은요 20과 뭐예요? 밑으로 내려앉아 버리면 20과 6일이 24개월 이제 여기 이 월봉에서 24개월과 6일선 데드크로스가 날 수 있잖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가 빠지고 여기가 빠져요. 얘는 내려가요. 20일 전은 저 밑에, 24개월 전은 얘는 올라와. 데드크로스예요. 물론 내려가도 또 데드나. 그러면 5일선 위로 올라올 거라는 건 알지만 여기서부터 여기 내려가면 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요번 달이 정말 중요한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서 얘기가 정말 달라지는데, 안타까워. 어제, 그니까 지난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모습은 정말 안타까운 모습으로 끝났다. 코스닥 이렇죠? 거래소 볼게요. 똑같죠. 거래소는 더 안 좋다 그랬죠. 얘는 왜? 24개월선 밑에 있어요. 근데 얘도, 요렇게만 버텨주고요. 얘도 똑같죠. 21선 내려와. 양봉 주고 올라가는데 반등이 약해. 그죠? 반등이지. 그러니까 쉽게 여기 또 음봉 내려오는데 이렇게 내려와. 아직은 잘 지키고 있죠. 근데 얘가 만약에 깨고 내려가면, 이렇게 음봉으로 깨고 내려가는 음봉이 나오면,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건. 하락 기조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꺾였어요. 이거 양봉 나오고 그게 또 깨져. 양봉 나오고 그게 또 깨져. 이러면 계속 내려간다는 얘기야. 안 좋은 모습인데 여기서 그죠? 그래서 현금을 갖고 있어야 돼. 그래서 지난달에 양봉 들어줄 때, 야, 종가 부분에는 현금 비중 늘려라. 그 얘기요. 그리고 요번 달에는 순서상 다음 달에 양봉이 나오면서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음봉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된다? 각도가 중요하다. 요 캔들의 크기가 중요하다는 얘기가 쉽게 말해서. 그 다음 달에 이제 양봉을 기대한 거죠. 양봉이 나오면서 위로 올라가면 된다 했는데, 이걸 기대하기 이전에 이미 이 양봉의 저점을 얘가 요번 달에 깨고 내려가면 이건 의미가 없어질 거예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라고 보죠. 자, 그 다음에 미국도 똑같습니다. 미국은 지금 수축이 돼 있는 상태예요. 얘도 내려왔죠. 앞에 양봉 저점이 깨졌어요. 반등 나왔어요. 도망갈 수 있는 자리가 나온 거지. 그래도 아직은 도망갈지 말지가 어떻게 돼? 뭐가 결정? 5일 선 자체가 외봉이라, 6개월 선이 외봉이라 어떻게 돼? 요 6개월 선 위로는 가야 되거든. 갔을 때 전고점을 넘으면 N자 상승. 이 캔들로는 끝났지만, 그 다음에 여기를 넘지 못하고 다시 6개월 선이 깨지면 쌍봉. 그러면 20 밑으로 내려 20일이 꺾일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끝난 건 아니에요. 이평선 원리로 끝난 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얘도. 근데 지금 금요일에 이렇게 내려왔어도요. 여기 보세요. 어때요? 이 양봉의 저점 여기잖아요. 요만큼 내려온 거예요, 이제. 큰 문제는 없죠, 아직은. 지금 문제 없다. 지금 문제 없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양봉을 주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얘보다 낮으니까 6개월선 내려오겠죠? 6개월선 위로 올라가는 요런 양봉이 나와주면서 요 고점 앞에 이 양봉, 음봉, 요 고점을 갖다가 딱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주면 전고점 돌파 시도가 될 수 있다. 이 그림인 거야. 아직까지도. 그쵸? 근데 요렇게 되면, 요번 달에도 음봉이 나오면서 이 저점이 깰 수 있는, 이게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도 나올 수, 그래도 안 좋지만, 이렇게 잘 버틴 상태에 다음 달에도 음봉이 나온다? 이럴 수도 있다. 기조가. 아직은 그러니까 이 양봉의 저점, 전저점 여기를 지켜주면서 어떻게 해요? 양봉이 다 발생, 양봉. 뚫어 올리는 양봉이 나와주면, 그제서야 시장이, 미국 시장도 전고점을 돌파하고 어쩌고 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하지만, 한 가지 또 뭐가, 얘가 어디까지 내려오든가. 5일선이야. 외봉이기 때문에 5일선 위로는 가야 돼요. 근데 두 가지지. 요놈의 21선, 24개월선 위에서 얘가 위로 올라가든가, 아니면 이렇게 깨지고 내려와서 20과 60이 데드가 난 다음에, 데드가 난 이후에 이렇게 올라와서, 요것도 여기 쌍봉이잖아요. 만약에 5일, 5일선이라 그래. 5일선이 쌍봉이,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는 거잖아. 우리 기준은. 근데 이게 두 가지야, 딱. 뭐냐? 5일선의 짝은 20일이야. 20일이 어떻게 있는 거예요? 까만색으로 표현할게요. 요거는, 다시 그릴게요. 자, 5일선이 6개월선이요. 요렇게 내려옵니다. 이렇게 쌍봉이 두 가지예요. 요렇게 쌍봉인데, 5일선이 파동일 때 추세는 20일이잖아요. 21선 까만색으로 할게요. 21선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처럼요.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거나, 아니면 21선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만들거나, 1번, 2번 두 가지. 그쵸? 이게 차이가 뭐냐면,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어디예요? 지금의 주가의 위치는
여기에 있는 거야, 여기에. 요렇게 올라갔다가 전고점 못 넣고 요렇게 죽던가, 올라갔을 때는 21선 위에서 올라갈 때는 여기를 돌파할 수도 있겠죠. 얘가 길어져서 이렇게. 근데 쌍봉이 나온다 하더라도 21선 위에서 지금의 주가가 여기인데 여기로, 여기잖아요. 여기서 여기로 올라갔다가 전고점 못 넘고 이렇게 죽으면 쌍봉. 근데 2번 그림은 뭐냐면 지금 주가가 여기인데 얘가 얘를 깨고 내려와. 그래서 이평선도 5와20이 데드가 나. 그죠? 여기서 이렇게 데드가 나. 그 다음에 캔들이 어떻게 데드가 나면 파동선 위로 올라간다 그랬죠? 이렇게 올라가. 이때 여기를 치고 올라가서 5일선도 다시 골드가 나면 왔다 갔다. 근데 올라가지 못하고 데드가 나고 이렇게 내려오면 요 저점을 지켜주면 이렇게 돌리면 쌍바닥. 여기가 깨지면 N자 하락. 쌍봉은요, 두 가지 패턴. 딱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순서. 얘가 이제 쌍봉을 주고 이렇게 꺾였어요. 여기 와 있어. 그러면 또 어떻게 되냐? 전저점을 지켜주고 돌리면 쌍바닥. 둘 중에 하나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면 N자 하락. 여기서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예요. 여기서 올라갔을 때도 똑같아요. 정고점을 돌파하러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돌파하지 못하고 깨질 거냐. 둘 중에 하나. 그걸 보면서 대응하고, 그 다음 순서 대응하고, 지금의 위치에서 지금 이렇게 딱 그려진 거야. 요 위로 올라갈 거냐, 아니면 밑으로 빠져서 데드 친 다음에 그 다음에 5일선 위로 올라갈 거냐. 요 둘 중에 하나의 위치에 와 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1번으로 갈 건지 2번으로 갈 건지를 미리 좀 준비할 수 있는 것보다 계속 설명드렸던 60과 20이 이게 데드가 날 것이냐, 아니면 꺾였다가 돌릴 것이냐, 요걸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캔들로는 월봉에서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깨는 음봉이 나올 것이냐 안 나올 것이냐, 요걸 보면 돼. 그거를 보자라고 하는 거지. 얘가 위로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 데드가 나서 이 밑으로 1번 패턴에 쌍봉을 줄 건지 2번 패턴에 쌍봉을 줄 건지를 찾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60과 20의 배열, 또는 앞에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은 조그만 음봉,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나왔을 때는 위로 갈 수 있다. 그게 안 나온다?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나오면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열어둬야 돼. 그거는 100%가 없기 때문에 확률로 가는 거야. 자, 올라갈 확률이 7대3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돼? 6대4 또는요 5대5 거꾸로 3대7 뭐 이런 식으로, 7대3 이런 식으로 확률로 쫓아가면서 그 확률에 따라 내 계좌의 현금이 어떻게 해요? 현금과 주식의 비율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100% 내가 주식을 갖고 있거나 100% 현금을 갖고 있는 거 다 바보짓이잖아요. 어떻게 튈 줄 알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로 넘어가. 그게 월말이에요. 월말이니까 어떻게 돼? 요번 달은. 다음 달 양봉일지 음봉일지 모르는데, 양봉은 뭐예요? 양봉은 뭐예요? 월봉 얘기하는 거. 월봉의 양봉은 뭐예요? 시초가. 5월달 첫 거래일의 시초가 대비해서 위로 가면, 위에서 놀면 얘는 월봉이 양봉인 거예요. 시초가 대비 밑에서 놀면요, 얘는 음봉인 거죠. 음봉일 때는요, 주식 안 하는 게 답이지. 요 달은 난 주식 안 하다가 요 달 시초가 보니까 양봉으로 올라오네. 요 달은 딱 주식 사가지고 올라가고요. 요 달은 또 시초가 보니까 올라간 척 하다가 시초가 깨지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식 안 하고. 요 날은 주식 그죠? 또 이상한 말 쓸 뻔했다. 풀로 사가지고 어떻게 또 끌고 가고. 이게 가능하다면, 그죠? 올라가는 날은 주식을 하고 내려오는 날은 주식을 안 하면 돼. 근데 그게 불가능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비중을 조절하라는 얘기. 자, 어떤 놈이 가느냐면 이제는 월봉 마지막에 캔들 매매. 첫 음봉 주는 애들.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면서 첫 음봉 나오는 애가 1순위. 또 그 다음 2순위는요. 볼린저 밴드 3개선이 다 올라가면서 첫 음봉 나오는 애들이 2순위. 이 첫 음봉이라는 거는 뭐예요? 주봉으로 가면 이게 20주선 20일 외봉 매매가 됩니다. 주봉상에서. 그 다음에요, 주봉에서 20일 외봉 매매가 됐다라는 건 뭐예요? 5일선 외봉이겠다. 그죠? 5일선 외봉. 그 다음에 일봉상에서는 주봉에는 5일선 외봉이야. 그럼 일봉으로 가면요, 일봉에서 20일 외봉 매매가 돼. 일봉에서 20일 외봉 매매를
20일 매매가 되는 20일 외봉 매매를 찾을 때는 월봉이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놈이 제일 좋죠. 다 역으로 가는 거죠, 이제. 그 다음에 이 순위는 세계선이 다 올라가는 거죠. 주봉에서 반대로 가게 되면 주봉에서 내려와. 5일선 밑으로 내려와. 그리고 외봉이잖아. 5일선 위로 올라갈 거 아니야. 어떤 놈이 20일을 깨지 않고 올라가느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올라가는 거죠. 그런데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건 월봉상에서 확산하거나 세계선이 다 올라가는 놈이 빠르게 올라가고 확률이 더 높다. 그래서 다 봐야 돼요. 월봉, 주봉.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림은, 지금 시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보면서 해야 돼요. 보수적으로 일단은 보면서 현금을 어느 정도는 들고,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어제 음봉으로 이렇게 다우가 빠지고 나스닥이 빠지고 하기 전까지도 50% 이상은 현금을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이제 60일선 인데까지 반등을 줄 수 있다. 60일 깨져도 그렇다 하더라도 어떻게 주식 현금 비중은 계속 늘려야 된다. 지금 상황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죠? 그리고 월 말에는 월봉 캔들, 월봉에서 첫 번째 볼린저가 확산하면서 올라가고 있거나 세계선이 다 올라가면서 올라가고 있다가 첫 번째 양봉, 음봉 준 놈들을 갖다가 6개월선 근처에 와 있으면 더 좋죠. 그죠? 너무 딱 붙어 있으면 그렇지만 근처에 와 있고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음봉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으시면 조금 다음 달에 양봉만 나와준다 그러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그 놈들 중에 뭐가 나와요? 지금 현재도 시장과 반대로 올라가고 있는 첫음봉 애들이 뭐예요? 다른 거 없어. 걔네들이 실적되는 놈들이에요. 실적장 대비용으로도 된다는 거예요. 또 다 대놓고 다 얘기해버렸네. 그치? 걔네들이 실적장 때 간 애들이라는 거고. 걔네들 중에 어떻게 구분을 줘봐. 어떤 섹터 애들인지. 그게 갈 업종. 예전에 차화정. 그죠? 간다고 했을 때, 위로 간다고 했을 때, 실적장세 위로 간다 했을 때는 예전에 차화정 시대처럼 자동차, 화학, 정유 애들은 매일 올라가고 나머지 섹터 갖고 있는 사람들은 다 시장은 맨날 올라가는데 내 건 안 가. 차화정 없으면 그런 장처럼 똑같은 지금도 이미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시장이 지난달 양봉 그 다음에 이번 달도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속에서는 낙폭과대들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 그런 타이밍이 아니요. 이제는 실적장을 대비해야 되는 타이밍이라. 종목을 옮겨 타는, 갈아타는 모습도 이제는 봐야 됩니다. 그럼 어떤 거냐? 월봉이 첫음봉. 볼린저 밴드 확인 꼭 해야 됩니다. 확산하는 중에 내려오는 놈이 1번. 그 다음에 세계선이 다 올라가면서 첫음봉 내려오는 게 어디 위에서? 6개월선 위에서예요. 첫음봉도. 6개월선 밑으로 내려온 거는 이탈 매매야. 그 다음 순서. 주도주 살아있는 건 6개월선 위에서 첫음봉 주는 애들을 갖다가 공략하는 타이밍. 나는 좀 더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 그런 놈들 중에서 찾아 놓으세요. 그 다음에 양봉으로 치고 가는 놈. 5월 초에. 그런 놈들 사는데 이제 이거야.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는 놈이 왜 1순위였냐? 얘는 어디까지 올라갈지 정해져 있지 않아. 근데 세계선이 다 올라가는 놈들은요. 음봉에서 샀잖아. 다음 달에 상한선이. 얘가 상한선이 목표가 됩니다. 상한선 갔는데 얘가 하한선이 계속 올라오면 거기서 팔아야 돼. 근데 상한선 가고 상한선을 오버슈팅해서 넘어가고 할 때 하한선이 올라오면 무조건 파는데 얘가 꺾여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얘도 확산으로 2단 뛰기가 들어가. 그러면 이런 애들도 세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술적으로 우리가 알고 기다리고 준비하면 좋잖아요. 지금은 실적장 대비 그러면 볼린저 밴드 확산하면서 첫음봉 나오는 애들을 공략하거나 아니면 이번 달 월봉이 음봉이 있으니까 아니면 최소한 세계선이 다 올라가면서 첫음봉 6개월선 위에서 요런 애들을 공략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상황이다. 지금은 별 수 없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여러분 수급표 봐갖고 외국인들이나 뭐 기관들이나 이런 애들이 쫙 사면서 지금
첫 음봉인데 눌러주는데 사고 있다. 이러면 더 좋지. 그쵸?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되겠고, 5월달 시장 양봉을 줄 거냐. 이제 4월달에 얘가 이걸 깰 거냐 말 거냐. 요번 주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런 모습인 거고,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은 양봉이냐 음봉이냐 이거잖아요. 양봉을 주려 그러면 뭐가 필요해? FOMC가 있죠. FOMC 있는데 그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는 FOMC 금리 인상 50bp 하고 난 다음에는 반등 이제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만 갖고는 몰라. 시장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뭐 얌체공 같은 그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럭비공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예측을 할 필요 없어요. 눈으로 보고 양봉 주는 거 보고 아 위구나. 음봉 주네. 아유 요번 달도 힘드네. 추세가 계속 그럼 현금 갖고 있는 50% 이상 갖고 있자라고 한 거는 갖고 있으면 돼. 그러면 들 까먹어요. 까먹더라도. 자 그리고 FOMC 할 때는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 같이 장중에 공부하고 기본 강의 수강해갖고 공부하고 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뭐 하면 돼요? 파생 쪽까지도 같이 하시는 분들은 뭐 하면 돼? 양쪽 다 봐야 돼. FOMC 하면 나와서 결과가 나오면서 어떻게 해요? 반전해서 급상승을 하던 이제 왜냐면 D-Day가 되면은 끝나잖아요. 지난달에도 금리 인상하자마자 반등이 하는 날 저점 찍고 반등이 나온 거잖아요. 똑같아. 이번에 달에 또 금리 인상 50bp 이것 때문에 지금 시장이 빠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그치 등이 그 타이밍에 딱 나올 수 있는 거죠. 또 악재가 해소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좀 올라가더라도 아이고 6월달도 또 할 수 있네. 7월달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또 눌러줄 거라고. 막 그림을 그려보면 악재가 터져야 될 자리에서 눌러주고요. 올라가야 될 자리에서 또 호재가 나오고 이게 봐봐. 미국 시장도 생각해 보세요. 미국 시장도 어떠냐면 이거 계속 걱정했던 게 여기를 돌파해 버리면 그죠? 야 요번 달 양봉이 돼버려 월봉이. 그러면 그렸던 그림이 다 안 되죠. 근데 여기서 돌파하냐 마냐 요 자리에서 뭐가 나와? 파월이 딱 등장해. 그래서 금리 인상 50bp 할 수 있어. 어쩌고 저쩌고. 석유 파동 1차 석유 파동 뭐 1970년대 얘기를 하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인플레 파이터가 돼가지고 금리를 뭐 신나게 올려 제낄 수 있어. 뭐 그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근데 결국엔 뭐야? 올라가면 안 되는 자리야. 저도 얘기하잖아요. 얘가 뚫고 올라가면 양봉이 되는데 이런 그림이 이상해지는데 대신에 내려올 때 조그맣게 내려와야 되는데 너무 충격이 커져버린 거야. 그러니까 하지 말아도 안 와도 될 얘기를 해버린 거죠. 아니 그러니까는 예전에 석유파동 시절 그때 얘기는 안 해도 되는 거였어. 근데 그러면서 이게 더 크게 나오는 거지. 그 이제 이거를 실적으로 기업의 실적으로 커버를 하는 수밖에 없다입니다. 없다. 그게 나올 건지 말 건지, 그지? 참 어려워요. 어렵게 나오지만 이렇게 장대가 나와서 월봉 보니까 아직 앞에 양봉도 지켜주고 있고 볼린저 밴드도 수축해 있고 이제 확산 들어갈 때요. 어디 위에다 갖다 놔야 돼? 요 중심선 위에다 갖다 놓고 12개 전보다 높아야 어떻게 돼요? 얘가 확산할 때 위로 확산이지. 얘가 만약에 음봉이 이렇게 나고 빠지잖아요. 어떻게 돼요? 확산할 때 밑으로 확산 이거 작살납니다. 그래서 지금 되게 조심해야 되는데 왜 여기서 풀베팅으로 쏘냐고. 다 확인하고 해도 늦지 않아요. 2위로 올라간 다음에 해도 늦지 않아요. 지금은요. 뭐 큰일 날 수도 있고 살아서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전제 조건들을 닦잖아. 20과 60에 배열 봐라. 이제 데드가 안 나고 위에서 돌리면 얘 가는데 그러면 양봉이야 다음 달. 그러면서 어떻게 그때는 이제 쏘면 돼. 근데 지금은 아직 몰라. 근데 데드가 날 것 같아. 그러면 조심해야지 더. 거기다가 양봉으로 내려올 때 음봉으로 내려오는데 이 양봉이 저점까지 깨 이러면요. 이건 더 조심해. 현금 더 늘려야 돼. 더 사는 게 아니라 늘려야 돼. 쉽게 말해. 그죠? 그리고 반등 때 무조건 팔아야 돼. 이제 또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근데 중심선 위에 올라가는 상태에서 12개 전보다 높고 확산이 들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이때는요. 풀베팅하고 뭐 해라. 빚낼 수 있는 거 빚내서는 하면 안 돼. 그죠? 빚내서 하면 안 되고 편안하게 매매하면 된다. 지금은 아니다예요.
아니다. 특히 대형주는 더 아니다야, 지금은.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그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보면서 대응하면 되겠고요. 만약에 죽을 때,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여기서 또 똑같죠? 여기서 어떻게 돼? 양봉 떴는데 얘가 요번 달이 될 수도 있고, 다음 달이 될 수도 있고요. 음봉으로 어떻게, 장대로. 요렇게, 그림을 다 그렸잖아요. 21선 쌍바닥의 그림을 다 그려가잖아. 이렇게 만든 상태에서 며칠만 버티고 어떻게 양봉만 만들어주면 다 그려지는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요, 실패하고 이렇게 음봉이 떨어진다. 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못하는 거지. 언제예요? 요 지점이 어딘가 봐. 20일, 24개월 선에 딱 걸쳐서 이제 갈 거냐 말 거냐 지지받는 척 하면서 이러고 있죠. 여기를 보시면 됩니다. 똑같죠? 24개월 선 딱 걸쳐서 어떻게 하고 있어? 내려오죠. 여기도 고점 찍고 어떻게 앞에 양봉 깨졌네? 들었네? 못 넘었네? 또 이 양봉의 저점 또까지 추세가 꺾인 거예요. 그쵸? 또 양봉 들어지만 이건 반등이에요. 데드캣 바운스. 어떻게 돼야 돼? 이 양봉의 저점을 깨지 않는 조그만 음봉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근데 어떻게 돼요? 그게 안 나오고 이 저점이 딱 깨지니까 훅 전저점 깨지면 이 모습이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응. 이게 자, 그 다음에도 똑같아요. 만들 때는 요게 나와야 돼. 내려가죠? 20일. 반등 주죠? 내려오죠? 이 저점 종가상 안깨. 그러니까 어떻게 전저점보다 높으니까. 이렇게 내려온 거죠, 연봉. 그 다음에도 올라가면서 요게 돌파. 이거예요. 이게 나와야 된다고. 그냥 지금도 이제 요거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 여기 안 깨고 전저점 안. 그러니까 일단 음봉일 때는 요걸 안 깨야 돼. 종가상. 요게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게 나오면 돼요. 양봉이. 그치? 근데 만약에 여기서 이게 음봉으로 이렇게 빠졌다. 그러면 여기에 그림이야. 이게 요번 달 나올지 아니면 다음 달 나올지. 아니면 요번 달에 요게 나오고 다음 달에 요게 나올지. 그건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림을 보면서 하면 돼. 월봉이니까 천천히. 그러니까 지금은요. 여기 자리인지 이 깨질 수도 있고 여기처럼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고 조그맣게 버틸 수도 있고 당연히 조심조심해야지. 살얼음판 걷듯이. 근데 기대를 할 수 있는 거 뭐 20개 60에 골드 났었는데 이 위에서 돌리는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 얘는 다음 달 양봉 위로가. 만약에 데드가 났어 이러면 아이고 이건 더 조심해야 돼. 근데 데드가 날 가능성이 높은 위치 모습 그러면 더 조심해야 돼요. 지금은 별 수 없어요. 우리는 확률로 예측을 하는 것 뿐이지만요. 결국에는 뭐다 눈으로 다 보고 나서 대응을 하는 게 주식이다. 지금은 요렇게 다음 전략은 다음 주 반등은요. 실적을 미국의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서 반등은 줄 수 있다요. 그냥 막 죽는 게 아니라 반등은 주는데 반등 줄 때마다 어떻게 된다. 60일선 그러니까 다우 기준으로는 60일선 나스닥 기준도 마찬가지겠죠. 기준으로 놓고 어떻게 돼. 반등 줄 때마다 챙겨야 된다.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주식 비중. 자, 1번. 그죠? 반등 줄 수 있어. 물론 추가로 더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20과 60이 데드가 나도 얘는 반등 줄 수 있어요. 60일인데까지. 어디까지 내려가는 거야. 근데 60일 가깝게 오면 올수록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됩니다. 다음 주 얘기야. 스닥도 마찬가지야. 골드 났다가 지금 이렇게 데드가 나고 이건 월봉 가지고 제가 다시 이거 일봉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다우예요. 60과 20이 되더라도 60일까지 반등 열려있는 패턴. 확산이라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지만 상한선이 꺾이면 5일선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얘기가 되는 겁니다. 나스닥도 마찬가지. 나스닥은 세 개가 다 내려가고 있죠. 추세적으로 내려갈 수 있지만 그치. 얘도 똑같아. 어디까지 또 60일인데까지 반등은 열려 있어요. 열려 있어. 근데 60일까지 가려면 중심선 위로 올라가야 되죠. 중심선 위로 올라가려면 캔들이 하한선이 위로 돌아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열려있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해요?
중심선 위로 못 갑니다. 아시겠죠? 중심선까지가 목표가 돼. 근데 얘가 위로 돌아서 방향을 바꿔준다? 그럼 중심선 위로 올라간다. 다 얘기한 거. 근데 이거를 체계적으로 하나씩 여러분 공부해야 돼요. 응. 하여간 다음 주는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아시겠죠? 요것만 생각하시면 된다. 지금은 시장이 20개 60이 데드크로스가 날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다. 그때는 이제 요번에 제목은 이제 뭐야? 이제는 전저점을 지지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밀리냐 안 밀리냐 이거가 되겠죠. 올라가는 건 둘째. 밑에가 이제 지난주까지는요 올라갈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춰서 움직였다면 이제는 기조가 더 빠질 수 있느냐, 장대로 크게 빠질 수 있느냐, 아니면 지지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고 못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까 미국 시장 보셨잖아요. 못 간다는 얘기 아니야.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있는데 사상 최고점, 전 고점을 갖다가 돌파하면서 세게 갈 수 있냐 없냐, 이거는 시간이 더 이 모습은 시간이 더 걸리거나 실패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여러분들 쌍봉, 그죠? 쌍봉, 월봉에서 쌍봉을 주면서 빠진다. 이평선으로 미국 시장이 그럼 거기는 꼭대기가 될 가능성이 높죠. 버블의 꼭대기. 그죠? 진짜로 돈 회수하고 경기도 문제가 되고 금리도 문제가 되고 세상은 살기 힘든 세상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구나. 뭔가 위험 신호가 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주식도 부동산도 뭐도 다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뭔 얘기냐? 이 얘기요. 외봉이잖아. 5일선 위로 올라가요. 6개월선 위로. 그러니까 이렇게 쌍봉이 되면요. 그거는 안 돼. 캔들은 먼저 나왔어. 하지만 아직 이평선이 쌍봉이 남았잖아. 그죠? 그래서 이고점을 돌파할지 아니면 다시 쌍봉이 되고 내려올지. 쌍봉이 될 때는 근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패턴. 이 위에서냐 이렇게냐. 이거에 따라 얘기가 달라집니다. 어찌됐건 쌍봉은 나와요. 그러니까는 그거를 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겠고, 어떤 거 안에서 놀아라? 첫은봉. 실적이 되는 놈들 안에서. 월봉의 첫은봉 안에서 눌러주는 놈들만 안에서만 대응을 하고, 위로 갈 때, 올라갈 때는 또 챙겨주고 하는 전략을 취하시면서 시장을 조금은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조금 보수적으로 조금 더 생각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이 댓글에다가 또 내용은 없고 말만 많다고 해주셔서 말을 줄이려고 했는데 말이 많긴 많나 봐. 인정. 그지? 근데 이것도 하나라도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사실 굳이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이게 뭐 휴일날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이거 하고 있는 거 그지? 뭐 어찌됐건 지금은 또 많이 겁먹으실까봐 장대 뭐 겁은 먹어야 돼요. 겁은 먹어야 되는데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현금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기쁨이야. 이렇게 내려온다면 밑에서 사면 되네. 싸게. 근데요 현금 안 만들었던 분들이 문제죠. 내려와 아이고 내일 또 들고 있는 거 다 작살나겠네. 풀로 들고 있다고 생각해봐봐. 똑같은 일어나는 현상을 갖고 어떻게 심리가 달라진다고. 그래서 비중 조절이 1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식 매매에서 어떤 종목이 올라갈 건지 말 건지를 찍는 것보다 더 먼저가 뭐야? 현금과 주식의 계좌 관리죠. 현금과 주식의 비중 조절. 그건 뭘로? 시장의 모습, 시장 차트의 모습을 보고 그 계좌의 비중을 결정하고 그게 결정이 된 다음에 뭘로? 어떤 종목을 살 것인지 정하고 그 종목에 또 내 계좌 안에서의 비중 조절.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익이 났으면 욕심 안 내리고 챙겨가면서 하는 그것도 비중 조절. 다 비중 조절이야. 쉽게 말하면. 그게 안 되면 사실 조금 힘듭니다. 까먹어도 어느 정도는 유지하면서 계좌가 이 깡통 차보신 분들 알 거예요. 내가 왜 차는지를 생각해 보면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차지는 거예요, 그게. 그죠? 비중 조절이 안 돼서 그렇다라는 거 생각하면서 시장 대응. 지금은, 소나기가 올 확률이 조금 더 높아졌구나. 그러나, 소나기가 온다 하면 또, 날씨가 화창하게 개겠죠. 그때는 또, 이제 계속해서 햇살 따뜻한 날이 계속 되겠구나. 아니,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시기가 뭘로 들어가고 있다? 태풍이 오는 장마철로 들어가고 있는 중이다.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그 타이밍은 우리가 알 수 없죠. 일기예보를 볼 수도 없는, 들을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기예보를 하는 사람들이 드라마에도 보니까 뭐라 그래? 보면서, 그죠? 보면서 자기네들도 예측하고 하듯이 우리도 차트를 보면서 예측하고 또 대응하고 하면 된다. 자, 다음 주 좀 누구에게는 기분 좋은 한 주가 될 수 있고요. 현금 비중 많은 사람. 누구에게는 안타깝고 힘든 한 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반반씩 갖고 있어요. 그러면 반은 기쁘고 반은 좀 안 좋겠죠. 근데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으니까 좀 안 좋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뭐가 또 기다려요. 5월달에 FOMC. 그거는 뭐라 그랬어요? 자, 그게 반등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고요. 작살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 그 5월 FOMC 5월 4일 그죠? 3일 4일 하는데 4일날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겠지. 아닌가?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에 따라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으면서 크게 움직이면서 이거 뭐 하면 돼? 우리 하는 사람들, 옵션 하시는 분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 그럼 양쪽 다 사두면 되죠. 사는 방법도 당연히 공부했겠죠. 그 기본 강의 요거 보신 분 요건 기본 강의에서 제가 오늘 설명해 놓을게요. 오늘 기본 강의 영상에서 설명을 해 놓을 테니까 지금 또 파생 쪽 전혀 공부 안 하고 모르시는 분한테 이걸 설명해봐야 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 힘든 주간이 될 수도 있고 기분 좋은 주간이 될 수도 있는데 대응들 잘 하시고요. 너무 겁먹지 마세요. 아직 큰 그림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디 위치에 와 있는지를 보면서 대응하면 되는데 확률적으로는 이러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정고점을 세게 치고 올라가거나 이런 모습의 확률은 현저하게 많이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반등 줄 때마다 현금 비중을 지금보다도 더 늘려가야겠구나. 그러면 어떤 종목을 줄여야 되느냐? 낙폭과 반등 이거보다는 실적이 되는 놈들은 냅두고 첫음봉이거나 위에 있는 놈들은 냅두고 그 다음에 밑에 단에서 지금 반등을 노리는 애들은 적정한 선에서 수익이든 손실이든 조금씩 비중을 들어줄 때마다 나오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갈 때는요. 현금 많아. 눌러줄 때 들어간 사람들은 첫음봉 매매해라. 기업 실적 대비용으로도 결국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종목들이 월봉의 볼린저 밴드가 확산하고 있는데 음봉으로 눌러주고 있는 애들이 답이다. 그거 보시면 됩니다. 네, 수고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